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수. 막내 아들 홍영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서서히 물러나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이들의 선택이 불안해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지기도 한다. 물론 부모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지키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아이들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신뢰하면서 따라갔다. 와, 그렇군요. 잘했군요. 그렇구나.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 청소년이 됐으면 될수록 예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기보다 음, 자녀한테 좀 맡기고 저한테 음, 맡기고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줬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어, 부모가 이렇게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사춘기 자녀로서 혼란스럽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음, 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고 음, 최종 결정을 자녀한테 맡길 때 또 음, 그걸 존중할 때 음, 인정을 받는다. 음, 그렇게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음, 따라가는 과정인데 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 부모가 약간 뒤로 물러서 주면 자녀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마음에. 그쵸. 예, 궁금하실 것 같고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또 경험하고 어,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일단 어, 당연히 이 뭔가 음,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옆에서 꼭 붙어서 같이 가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다. 그쵸. 마치 어떻게 보면 그 뭐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한 느낌? 음, 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사실 옆에서 페달을 밟아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지, 위험하고 그렇지. 이제 그러네. 어느 순간 이제 뒤에서 밀어주다가 손을 딱 떼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어, 그게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딱 맞다. 근데 왜 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음, 사실 자녀 입장에서 음, 청소년 입장에서 음, 아직 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많죠. 음, 내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지만 또 아직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딪히고 뭔가 혼란스럽고 또 실수도 하고 음, 격려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스스로 불안한 시기지. 그쵸. 그만큼 또 자녀한테 또 자유를 주고 좀 존중을 하는 만큼 음, 자녀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도 하게 되고 음,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음. 근데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나 한 번에 순탄하게 어른이 될 순 없겠죠. 그렇지. 자전거 한 번에 탄 사람 없지. 그쵸. 넘어질 수 있는 어. 거고, 나 넘어지는 아직도 거고. 하도 넘어져서 아직도 자전거 못 배웠어 나는. 아직은. 딱 그런데 이제 뒤에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이게 스스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아, 있냐면, 어, 부모가 옆에 딱 붙어서 길을 인도해 줄 때는 좀 떨어지고 싶고, 공간을 두고 음, 싶은데, 음, 부모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음,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는 어, 열심히 가겠죠? 그러네. 기쁘게 가는데 어,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 일이 생겼을 때 음,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뒤를 뒤에 있는 딱 돌아보는 돌아보면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모가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뒤에 있어도 막 음, 어떻게 가라고만 했으면 음, 어떻게든 일단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음, 또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음, 먼저 부모님이
여유를 좀 가지고 물러나 음, 주시네? 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네? 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부터 신뢰가 생겨서 음, 조언을 찾을 때 부모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적절한 비유. 적절한 비유를 썼습니다. 이게, 그러네. 그게 용기라는 얘기 같아. 음, 그러니까 자전거를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 이 그쵸. 용기가 정말 잘 안 되거든, 사실. 내가 놓으면은 넘어질 것 같아. 제가 잘못 가면 어떡해. 제가 넘어져 상처받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그쵸. 때문에 부모 입장이야, 이게. 그쵸.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딱 나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못 논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용기. 그쵸. 어, 또 이렇게 넘어지겠죠? 상처를 받겠죠? 음, 근데 그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성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세상에 가만히 놔두진 않잖아요. 음, 또 그걸 통해서 점점 어른이 돼가는데 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허락해주는 거. 음, 그렇게 물러서는 게 참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용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는 뭐 너희들이 음, 어, 내가 봤을 땐 특이한 행동, 음, 특이한 관계, 특별히 네 형이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옛날에 한번 방송한 적이 되게, 있었는데 네, 외출을 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내 안에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쟤 음, 뭐야, 저 너무 이상한 애네 이런 말 들을까 봐였거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못 놓은 거야. 아니 음, 그냥 자기가 가서 그냥 손가락질 당하든지 아니면 잔사를 받든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러네, 이것도 괜찮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쵸. 자기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지. 음, 그쵸. 내 선입견으로는 비방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내 저 귀한 아들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못 그쵸. 노는 거야. 그것을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음, 되돌아보니까 그거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음,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못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거. 음, 오히려 신뢰가 더, 빠진 사랑?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얘기하면서. 음, 음, 이렇게 확실히 또 물러설 때 오히려 더 그런 사랑을 확실히 느끼는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다. 오히려 더 오픈도 더 이게 아, 그 네가 사랑을 엄마한테 받고 잘 이렇게 오픈한 얘기 좀 해보지. 네, 알겠어요. 제 얘기를 아,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 이 어, 기억에 많이 나는 것 사춘기 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 또 생기잖아요. 이성에 대한. 그런 뭐 연애 감정이 음, 생기니까. 음, 근데 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엄마 아빠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음, 가지고 음, 이게 아무래도 이런 이런 생각이 가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감정이 생길 때 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음, 어쩐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쉽게 얘기를 저도 처음에 이렇게 처음 말을 음, 꺼낼 때 내가 음, 이런 뭐 누구에 대한 감정이 생기더라 이런 음, 얘기를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망설여져요. 어,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 또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것도 모르는 음, 음, 일이고 또뭐 형과 누나는 또 놀릴 수도 있고 어, 이러니까 어,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감정을 어떻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처음 있는 일이고 음, 여러 번 반복해도 또 음, 항상 새롭고 음,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음, 좀 상의할 대상이 필요한데 음,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언을 또 받고 싶은데 음, 이럴 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도 음,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니까 음, 또 사랑하는 음, 가족한테 이야기를 음, 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때 뭔가 내 공간이 있다. 음, 좀 안전하다. 음, 내가 나눠도 안전하다. 음, 이 확신이 없었으면 음, 얘기를 못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딱 예,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감정들 또 그걸 통해서 겪는 뭐 사건과 갈등과 음,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항상 음, 나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음, 있고 음,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음, 또 내가 결정을 할 때도 이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음, 제가 처음 겪고 다음에 더 조언을 구하려 했던 게 음, 뭘 깨달았냐면 음,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참 힘들잖아요. 음, 근데 나 혼자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음, 크게 느껴지는 감정도 음, 한번 대화를 하고 나면 음, 어, 뭐 생각보다 평범하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꺼풀 벗겨지는 거죠. 그 음, 감정이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음,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 음, 내가 겪는 이 순간을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이걸 누군가랑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안전한 대상이 그쵸, 부모가 되면 좋지. 그쵸. 응. 가장 신뢰할 수 그래서 있고, 이렇게 자주 나눴구나. 그쵸. 얘기를 많이, 아니, 그 안전한 장소를 어떻게 엄마가 제공했을까? 뭐, 이제, 엄마, 아빠 두 분 다? 특히 엄마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같냐면, 응,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좋아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막, 뭐, 아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응, 연애냐, 뭐 응,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응, 먼저 내가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고, 응, 또 좋아하셨어요. 응. 아들이 살아있구나. 약간 그랬지. 이렇게 반응하신 것 같았어요. 그랬지. 엄마가 너 특별히 막내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은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네. 이거에 대한 그쵸. 기쁨, 환영이 있었어. 음, 그러니까 너가 정상적인 사람의 삶에 이런 것들을 겪어가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이게 축하를 음, 해주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쵸. 이 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꼭 이제 연애 감정이 아니어도, 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좀 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음,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음, 아니면 내 진로가 생기고 음, 이런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다 다른 경험들 음, 또 뭐 처음으로 정말 크게 다쳐서 아파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상처를 받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큰 갈등에 휘말리거나 음,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너가 음, 사람이고 음, 자라는 과정에 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음, 너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 부모로서 기쁘다. 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음, 그게 안정감을 주고 음. 괜찮구나. 나도 아,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어, 그래서 나도 엄마도 시행착오 여러 번 하고, 그걸 음, 깨달아서 이제 그런 여유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부모 중에서 혹시 첫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면 굉장한 많은 이런 용기가요. 사실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여유가 용기인데 그 용기를 가지면 발휘를 하면 오히려 자녀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 제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용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한 발 뒤에 그렇지, 물러선다는 게 저도 그렇지. 이제 자녀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물러서는 거는 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음. 아이를 다시 마주보기 위해서 오, 물러서는가다 명언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우리 아들 마주 들었습니다. 그쵸? 보듯이. 이렇게 다시 이제 커서 어, 같이 일을 하고 맞아. 그리고 그 누나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사이 좋잖아. 그쵸? 그리고 형하고도 그쵸? 또 우리 큰아들이 또 막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부모의 노후는 저희들입니다. 막 이런 말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잘 뒤에서 지지해주면 결국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오히려 행복하시. 다시 말해봐. 아까 그거 문장이 너무 좋았어. 아니, 뭐라고? 그것도 그렇게 하나만 그 한 번만. 그러니까 어. 물러서는 거는 물러서는 훌륭하게 자란 아이를 마주보기 위함이다. 물러서는 것은 훌륭하게 자란 자녀를 마주보기 위함이다. 이 명언을 너무 좋다. 예, 여기까지 네. 오늘. 아유, 고마워. 다음에 3일 연속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네. 네. 자, 오늘의 용기.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라고 정서는 아이에게 말한다. 이런 용기를 오늘 좀 발휘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커가면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풍성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무궁무진한 명언이 있어서 계속 출연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자녀와 함께 자녀를 존중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약간 물러선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